네, 자, 두 가지 소식을 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가 있었고 과연 그 연설문이 어떻게 유출되는지 다양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저희가 묶어서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오후 3시 45분에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에게 빠짐없이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1분 40초 분량의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 앞에 낭독한 이후에 본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구자웅 차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 손에 쥐어진 대통령이 연설문이 사전에 유출된 것 나 때문이다. 내가 준 거다. 이렇게 인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건데요. 네. 그 처음 최순실 씨가 어떻게 대통령 연설문을 입수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모르게 혹시 이 비서들 사이에서 연설문이 오고 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 더 큰 이 국기문란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이 있었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본인이 인정하는 또 본인이 그 비서들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을 준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인을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을 모르고 주변에서 눈과 귀를 가린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은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자, 정영화 전 비서가 나오셨는데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뭐 대통령이 중요한 연설이나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연설이라도 바깥의 의견을 많이 듣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거의 90% 완성된 상태에서 좀 돌고 그럽니까? 밖에 의견을 구할 때는 초안 단계에서죠. 네. 초안을 마련할 때 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초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네, 네. 최종 단계에서 외부인이 주물렀다고 하는 것은 네.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일단 사실관계상으로는 현재 뭐 더 따져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만 저 최순실 씨가 그 연설문을 받은 이후에 고쳐서 그것이 왔다 갔다까지 했는지 그건 아직 확실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건 소중에 들어간 거는 분명하잖아요. 자, 어쨌건 그러면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드레스덴 연설이거든요. 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통일의 현장에서 통일에 대한 자기의 구상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년 차였던 2013년 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박성국 장 어떻습니까? 초반에 정비가 되기 전에는 외부 인사인 최순실 씨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게 대통령 얘기인데 2년 차 3월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네.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보좌 체계가 정비된 이후로는 네.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시점이 또 대통령 그 취임해서 초기에 머물지 않고 2014년 최소한 3월 지금 독일의 그 드레스덴 공대에서 있었던 이른바 통일 대박 연설 네. 때까지 최소한 이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또 더 나올 경우 심지어 만일에 그 이후로도 혹시 더 어떤 관여한 증거가 혹시 나오게 되면 네. 이것은 단순히 그 정권 초기라고 할 수 없는 상당히 국정에 깊숙한 대목까지 시점까지 네. 어떤 정식 개통에 의한 대통령의 보좌를 받지 않고 사적 라인을 통해서 어떤 연설문 등의 보좌를 받아왔다. 네. 그래서 상당히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을 상당히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좀 도움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 초반에 뭐 인수위 때 같을 때 이럴 때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2년 차의 3월 또 5월까지 연설문이 대통령의 내용이 최순실 씨 손에 들어갔거든요. 글쎄요, 이건 좀 설명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의문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 드레스덴 영상 관련 연설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장면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자, 구장욱 사장 좀 평가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이 드레스덴 연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명연설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 연설문인데요. 그런데 이 연설문의 초안이라기보다는 최종안이 최순실 씨 손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가필이 됐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설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순실 씨가 손댄 것은 뭐 몇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연설을 할 때는 뭐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원칙 대신 순화해서 얘기를 한 점은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갖고 있던 컴퓨터 파일에는 자그마치 70년입니다. 작년에만 3만 8천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고 써 있지만 실제 대통령 연설은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네. 내년이면 헤어진 지 70년입니다. 작년에만 한국에서 3,800여 명의 이산 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손댄 것에는 약간 이제 주술 관계가 정확히 맞지 않는데 반해서 박 대통령이 실제 연설문에서 행한 것에는 좀 더 구체화됐다. 어느 지역이다. 또 이런 것이 이제 좀 명시가 돼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들고 오신 게 있죠?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가 공개했다는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 실제 연설문하고 저희가 좀 비교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화면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이게 색깔별로 좀 표시가 되는데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이고요. 이 연설문 가운데 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고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 이 최순실 씨가 고쳤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대목 가운데 일부는 네. 박 대통령이 실제 연설을 할 때는 이 네. 대통령의 워딩으로 이게 다르게 이렇게 네. 연설을 한 것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연설한 걸요. 화면에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이 연설한 것을 저희가 직접 영상을 보고 쳐봤더니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쓴 것이고 실제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파일은 바로 이렇게 까만 글씨로 된 텍스트입니다. 특히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졌다는 부분, 그걸 지금 형광색으로 표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먼저 받아서 가필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최순실 씨가 가필한 것이 최종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이 드레스덴 연설문에서는 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빨간 글씨로 고쳐서 보냈지만 실제 박 대통령이 읽은 연설문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요. 일단 드레스덴 시차를 좀 저희가 정리해드렸는데 대체로 미리 좀 먼저 봤다는 취지의 얘기를 턴데요. 좀 간단히 시간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연설한 것은 3월 28일 오후 6시 40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미리 열람했다라는 시각은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이니까요. 네. 정확히 약 23시간 정도 먼저 연설문을 이제 봤다는 겁니다. 하루 먼저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한 것이 3월 27일 오후 6시 33분이니까 청와대에서 마지막 수정을 하고 그걸 최순실 씨가 열람을 한 다음에 만 하루 뒤에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연설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화 비서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요. 자, 연설문 책임자가 청와대에서 3월 27일 오후 6시에 원성을 일단 초안을 완성하고 이 내용을 최순실 씨한테 바로 보내줬고 최순실 씨는 뭔가 전화라도 한 통 받았는지 1시간 이내에 다시 열어봤다 그 얘기잖아요.
통상적으로는 네. 연설기록비서관이 연설문을 작성을 하면요. 네. 그걸 부속실로 보냅니다. 네. 부속실에서는 역할이 대통령께 전달하는 역할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네. 프롬프트에 띄우는 작업이 있죠. 네네.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네. 박성훈 국장,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2013년 5월이니까 취임한 지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얘기인데, 역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념사가 있는데, 5월 18일 날 오전 10시에 대통령은 연설을 했고, 전날 오전에 최순실 씨가 봤고, 또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전날 오전에 완성될 연구를 최순실 씨가 빠짐없이 봤거든요. 네, 지금 아까의 케이스하고 비슷하게 네. 어떤 최종적으로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최종 문안이 정리가 된 대개 1시간, 2시간 만에 최순실 씨의 손을 거쳤다. 이 얘기는 네. 어떤 연설문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전에 네. 먼저 일종의 그 상황식의 일종의 제2의 어떤 검증하는 과정을 최순실 씨에게 사실상 맡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로부터 일정한 충분한 시간, 아까는 뭐 하루 정도였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을 경과해서 대통령이 실제 연설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비춰볼 때 아예 그 어떤 준비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연설기록비서관실이 아닌 최순실 씨가 사실은 연설기록비서관 실장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요. 이게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게 정말 종합 예술 아닙니까? 국정에 관한 가장 높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정치, 사회, 경제는 물론이고 역사,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거기에 단 한 줄의 메시지도 담는 거잖아요. 정영환 비서관님. 이게 2단계에서 최순실 씨 혼자 의견을 주고 뭐 이런 게 상상이 되나요? 대통령께서 뭘로 정치를 하시죠? 말씀으로 하시죠. 네. 말씀이 바로 정치입니다. 대통령의 네.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말씀과 연설문은 국가기록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 단계에서 그거를 일반인이 전문가도 아니고 네. 비서관도 아니고 일반 개인이 그걸 주물렀다고 하는 것은 네. 이건 누가 봐도 최종 단계의 국정농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저 보이는 장면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얘기인데, 저렇게 이제 초안을 놓고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과 함께 쭉 읽는, 지금 이제 정영화 비서관 모습이 오른쪽에 보이는데 저렇게 하잖아요. 분위기랄까, 저런 거 대통령의 연설문 이제 독회라는 거 쭉 참모들끼리 할 때 분위기랄까, 내부 회의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대통령 모시고 연설기록 비서관이 주무비서관이고요. 네. 아마 예를 들어서 법무부 행사라면 법무비서관이 당연히 배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수석이 배석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주 8.15 광복절이랄지 큰 연설의 경우에는 여러 수석들이 참석을 해서 네. 독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독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최종 수정 보완하는 것도 역시 연설기록비서관 책임이고요. 네. 최종 단계에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전달이 되는 것이 네. 공식적인 라인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깊이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 45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인 거는요, 두 가지죠, 크게 보면. 하나는 내가 동의해서 연설문이 그 민간인에게 넘어갔다는 거 하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두 가지, 사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